자, 132쪽 2차 부등식을 볼게요. 자, 우리가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예전에 쌤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은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거 몇 번 했었습니다. 아마 까먹은 사람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야가 X축입니다. X축이어서 우리가 X축을 식으로 나타내면 Y 꼴 0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렇게 보십시다. 그러면 이 교점이 뭐라 그랬죠? 이 교점이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 방정식의 해다라는 거는 아주 많이 반복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함수를 나타내는 식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0, 이 직선의 식이 얘라 그랬잖아.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왜? y에다가 0을 대입했잖아요. 대입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립하는 방법이 가간법하고 대입법이 있는데 이건 너무 간단하잖아. y에 0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식을 얻는데 이 식의 뭐다? 근이 이거라고 알파 베타라고. 그래서 요거 알파 베타가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알파 베타 근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AX 오늘 해야 될 내용입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함수 그래프 중에 어느 부위에 해당하니? 여기죠, 여기. 요만큼, 요만큼. 맞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역으로 표시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알파와 베타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네, 바깥쪽.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베타보다 오른쪽, 알파보다 왼쪽이니까 x는 알파보다 작다. 그 다음에 x는 베타보다 크다가 뭐가 된다? 요 부등식의 2차 부등식이 해가 되는 겁니다. 이 녀석이. 알겠어요? 됩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뭐요? 얘가 이제 크다 했으니까 작다를 한번 해봅시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간을 또 표시를 해볼게요. 요걸로 표시를 하면 요만큼이잖아. 요만큼이 어디? 0이라는 선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잖아요. 그죠? 음수. 그래서 그걸 구간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고? 알파. 자, 이 녹색 선, 이 구간, 이 녹색 선의 내부잖아요. 그지? 안쪽이잖아요. 그래서 알파에서 어디까지? 베타까지. 그래서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얘가 이 부등식의 해 구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를 구하라. 크다라고 하면 얘 하면 되고 작다라고 하면 얘가 해가 되는 거라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그래프가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또 반대 상황이 벌어집니다. 알았지? 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하면 뭐다? 크다일 때가 어떻게 되노?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되는 거고 작다일 때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뒤집어진 거니까 방향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겠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러면은 요식 그대로 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1번, 1번, 이게 2번이다. 자, 1번일 때는 이렇지만은 2번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알파에서 베타 사이 이렇게 해가 표시된다. 그 다음에 이때는 2번일 때 뭐고?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클 때 해가 된다. 됐죠? 네. 그래서 크다, 작다, 아래, 위, 그 다음에 좌우. 그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게 쉬운 내용인데 어렵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 내가 그래프하고 익숙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프랑 친하게 지내야 돼요. 앞으로 고등수학은 그래프를 다루는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나중에 수원, 수투 넘어가면 특히나 더 많아져요. 그래서 그래프를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꾸 그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그래프를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뭐구나 라는 거를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수학 성적 올리기 힘들어집니다. 수학에서 그래프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8-2번 내용 133쪽 지금 예진이 책 없지만 쌤이 책 없이도 최대한 수업하는데 문제 없도록 쌤이 천천히 상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앞에 화면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8-2번 2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 녀석 a가 양수일 때니까 당연히 아래로 볼록 그래프겠죠.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 알파, 베타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해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2차 함수니까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일 거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 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판별식은요 양수이죠. 됐죠?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라 하면 여기 얼마라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방금 했잖아 우리 알파 베타 어디? 요쪽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노?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요게 해 구간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 이상이다의 해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0 이상이니까 경계선이 포함이잖아요. 교점 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나? 자,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일 때는요. 여기 아랫부분 아닙니까? 알파에서 베타 사이.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뭐겠노? 민서가 뭐겠노? 위에 거에다가 요거 위에 거에다 등호만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어서 그림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을 때 교점이 하나 접할 때 자, 그러면 동일하게 요거를 물어봅시다. 언제 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면 여기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를 그냥 알파라고만 할게요. 자, 그러면은 해구간이 어떻게 되겠노? 해구간이 자, 해구간이 어떻게 되니? 언제 0보다 큽니까? 이 그래프가 요게 0이선이라 했잖아. 언제 0보다 커요? 네? 0보다 클 때요? 그렇지. x의 구간이 여기서도 보세요. x가 만약에 여기 얼마인지 모르지만 x의 위치가 여기라고 할 때도 뭐고 0보다 크잖아. 그래프 위에 있잖아. 맞지? 여기서도 위에 있습니다. 어디를 잡아도 다 위인데 유일하게 양수가 안 나오는 구간이었어요. 언제? 알파일 때
알파일 때는 0이잖아. 그지? 0보다 큰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0인 거는 제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x는 알파가 아닌 실수 전체. 됐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뭐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을 찾아라. 0보다 크다. 어딜 봐도 다 0보다 크다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알파일 때조차 0이지. 0보다 크거나 같다. 알파 제외하고 그 다음에 알파일 때는 0이니까 이것도 만족하잖아. 0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고? 제외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얘는 그냥 실수 전체입니다. 됐어요? 됩니까? 그 다음에 얘는요. 0보다 작은 걸 찾으래. 여기 0보다 작은 걸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럼 없는 거예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같은 게 유일하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치? 작은 건 없지만 같은 게 유일하게 하나 있으니까 뭐고? x 이꼴 알파. 유일한 하나의 해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판별식이 음수인 상황을 봅시다. 판별식 음수면 그래프는 뭐다? x축과의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근의 개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여기 교점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표현할지 한번 봅시다. 0보다 큰 구간을 찾아라. x가 언제 0보다 큽니까? 항상 0보다 크지. x에 뭐를 집어넣어도 얘가 그래프는 항상 뭐고 0보다 크다에 있잖아. 그럼 여기 음수든 뭐 양수든 뭐 크든 작든 간에 전부 다 그래프가 양수 구간에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얘는 실수 전체가 되는 거지. 됐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미 0보다 없다고요? 이미 0보다 큽니다. 0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크다를 다 만족하잖아요. 이미 크다를 다 만족하기 때문에 0은 체크를 할 필요도 없잖아. 그지? 다 0보다 큽니다. 얘도 그래서 실수 전체입니다. 됐니? 0보다 작은 건요? 없죠? 0보다 작거나 같은 건요? 없어요. 다 0보다 큰 음수도 없고 0인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답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 됐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의 위치,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해의 구간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그러면 쌤이 그래프 교점의 개수랑 해의 개수가 같다 했으니까 언제 해가 2개 나오는지 1개 나오는지 0개 나오는지는 뭐고? 판별식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고? 그래프의 위치.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판별식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해 구간은 뭘지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그래프 딱 그려놓고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만 판단해주면 되잖아. 맞지? 그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뭐 인수분해 할 줄 모르나 그대공식 쓸 줄 모르나 알파라는 값과 베타 값이 얼마라는 거는 우리가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능력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일단은 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방정식을 풀 줄 알아셔야 됩니다. 방정식을 풀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정식을 푸른 그 해 가지고 구간만 내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구간은 뭐고 그래프를 보고 아래 위만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구간을 찾아내야 되니까 어떤 순서로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할 수 있겠죠? 됐나? 자, 다음에 넘겨보면 2차 부등식의 작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방금 공부한 그림을 보고 2차 부등식의 해 구간을 찾아내잖아. 그럼 반대로 해 구간을 보고 2차 부등식을 거꾸로 찾아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언제 했어요? 중3 때 2차 방정식 구하기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안 나요? 자, 똑같습니다. x는 알파 혹은 베타라고 한다면 근이 두 개니까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x-알파 x-베타는 0, 1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지면 그에 따라가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얘의 값에 따라서 근의 값은 바뀌지는 않거든요. 얘는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당장. 문제에서 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라고 하면 그냥 1 쓰시면 되고 아니면 지워버리면 되겠지. 뭐 1은 있으나 마나니까.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일 때라고 하면 여기 2 쓰면 됩니다. 조건 보고 찾으시면 돼요. 얘는. 알겠죠? 얘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뭐고? 부등식도 똑같이 가면 될 거라고. 자, 최고차항은 문제에서 아마 줄 겁니다. 최고차항 x제곱의 개수가 1, x제곱이 1이 아니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림 꼬라지가 지금 요 상황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노?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크다 작다? 어? 작다 크다 빨리. 작이어야 뭐고?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되잖아. 그지? 됐어요? 그래서 해를 보고 2차 부등식을 뽑아낼 수 있다고. 최고차항 개수가 만약 2였다 그럼 여기 2 쓰면 되잖아. 끝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1번 뭐라 돼 있노? 알파에서 베타 해 구간이 이럴 때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은 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0보다 작다. 즉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뭔데요? x가 알파보다 작다. 혹은 x가 베타보다 크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개수도 마찬가지 1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잖아요. 지금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도현아. 자, 이렇게 해놔놓고 어떻게 하면 되겠노? 0보다 크다 잡으시면 된다고. 그러면 내용물은 똑같다니까. 방향만 결정하면 돼요. x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0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 얘도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아까 그림 하나로 이거 다 해결되죠. 크다니까 어떻게 되냐?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되잖아요. 여기니까. 됐죠? 그래서 해를 보고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다시 역으로 뽑아낼 수도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얘를 한번 보세요. 얘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뒤에서 유형 문제 풀기는 할 거지만 그래도 얘 한번 봅시다. 해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 있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일 거고 요 사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식을 이렇게 만든 뒤에 여기니까 뭐고 0보다 작다.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2차 부등식을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이야. 괜찮나요? 됐죠?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봅시다. 8-4 부분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 자, 얘는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다. 항상 성립할 때. 아까 우리가 밑에서 표 그려서 했을 때 x 실수 전체에 나오는 상황 그걸 원한다. 얘가 지금.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봐봐요. 그림을 보시면 1번 모양 언제? 요렇게 돼 있잖아. 어떻게 되라고? 얘가 A가 일단은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야 R을 볼록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판별식 D는 교점이 없으니까 음수여야 되겠죠. 맞지? 이런 상황에서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를 찾는다면 x
전체 구간에서 다 0보다 크다 될 거니까. 그래서 항상 만족한다고요. 그래서 이거가 항상 만족하려면 조건이 얘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아래로 볼록이면서 판별식이 음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뿡 떠버려서 모든 값에서 0보다 클 수 있다. 이해되겠니? 그럼 두 번째 이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0인 것까지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되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다?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니까 조건이 내가 필요한 조건은 뭐라고? a가 양수여서 아래로 볼록으로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은 0보다 작다와 0이 포함이 되니 둘 다를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항상 만족하려면 추가 조건이 뭐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 x 실수 전체에서 항상 이 값을 만족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그러면 세 번째는 뭐 다르냐? 아니요. 뒤집어진 겁니다. 그럼 뒤집어졌을 때는 항상 만족하려면 어떻게 되겠냐? 뚫고 나가면 되니 안 되니? 안 됩니다. 얘도 똑같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항상 0보다 작다. 이 상태가 돼야 될 거니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뭐고 최고청 a 개수가 양수여야 되니 음수여야 되니? 음수여야 위로 볼록될 거 아닙니까? 그 a가 음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 d는요? 음수여야 되죠. 맞지? 그래야 교점이 없잖아. x축과 뚝 떨어진다.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시키면 얘는 해가 뭐다? 실수 전체다. 항상 만족한다. 됐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유형. 요거는 요거랑 요거 두 개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1대1 조건. 마찬가지로 a가 음수야 위로 볼록될 거고 이 두 개를 둘 다 포함할 수 있는 판별식은 표현이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을 때는 여기고 0보다 0이랑 같을 때는 여기고 두 개 다 포함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준다. 작거나 같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5쪽 내용의 개념은 무슨 내용이냐면 연립 2차 부등식입니다. 자, 우리가 연립 방정식,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면 항상 뭐고? 공통을 찾아오고 있잖아. 공통. 맞죠? 그럼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당연히 부등식의 영역 중에서 겹치는 부분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쉬운데 얘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135쪽에 제일 위에 개념 설명된 박스 아래쪽에 얘 문제가 설명이 나와 있죠. 연립 2차 부등식 x 빼기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민성아, 정신 차리고.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자, 요 녀석을 풀어보자고 했어요. 그러면은 위의 식을 기억이라고 하고 밑에 식을 니은이라고 합시다. 자, 기억식을 한번 보시면 이건 너무 쉽잖아. 넘어가면 x가 어떻게 돼요? 1보다 작다 되죠. 다음 니은식의 범위를 구하시면 얘가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되어서 이 구간 그림 안 그래도 할 수 있겠죠? 얼마?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해구간이 될 거 아닙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림 그립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3이니까 0보다 작다. 요 구간을 원하잖아.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잖아요. 자, 해구간 이렇게 나왔어요.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수직선 상에 그려서 공통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합시다. 마이너스 2, 1, 3. 자, 기억의 범위를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니? 기억. 1보다
작거나 같다 했잖아요. 채워주고 작다니까 왼쪽으로 보내시면 되겠죠. 요게 기역의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요.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입니다. 마이너스 2와 3의 사이입니다. 여기가 니은식의 해 구간이네요. 그러면 연립이니까 뭐라고? 아까 공통된 부분, 겹치는 부분을 찾아라. 겹치는 부분 어디입니까? 저기잖아. 요 부분이잖아요. 어디? 마이너스 2에서 1. 자,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x가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얘가 연립부등식의 해 구간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되니? 설명 듣고 있니? 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여기가 해 구간이 된다. 됐지? 됐어요? 그래서 연립부등식이라고 해가지고 뭐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하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2차든 1차든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단지 그 함수를 다루는 방법이 달라질 뿐이지 결과물 가지고 해 구간 찾아내는 거는 똑같은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6쪽에 8-6 개념을 봅시다. 2차 방정식에 실근의 부호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야는 뭘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 녀석의 근이 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파와 베타로 가정을 할게요. 자, 판별식은 d라고 했습니다. 자, 두 근이 모두 양수.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두 근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이해되는데 0은 왜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중근이 쌤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중근이 이게 그래프로 이해를 하시게 되시면 한 개인데요. 방정식의 근으로 생각을 하시면 얘는 한 개일까 두 개일까? 똑같은 거 두 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개념에 따라서 이걸 한 개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개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는 두 개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똑같은 거 두 개.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근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 알파 더하기 베타는 당연히 양수겠죠. 양수랑 양수를 더했으니까 양수겠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요. 네, 이것도 양수. 왜? 얘도 양수고 양수니까. 양수와 양수의 곱은 양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를 봅시다. 민서가, 자, 두 근이 모두 음수다. 그러면 필요한 조건은 뭐겠노? 뭘 확인하셔야 됩니까? 판별식은 어떻게 돼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요. 자, 판별식은 항상 얘기했잖아. 근의 값이나 부호랑 상관없이 뭐다? 개수만 판단하시라고. 두 근이라 했잖아. 정신 차려라! 두 근이라 했잖아. 두 근인데 어떻게 되냐? 판별식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근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개수만 보시라고. 판별식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개수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수가 두 개인지 한 개인지 빵 개인지 그 다음에 허근까지도 판단할 수 있죠. 왜? 실근의 개수가 안 나오면 얘는 허근이니까. 그래서 판별식은 유일하게 뭐다? 근의 개수 내지는 허근인지만 판단할 수 있지 근의 값은 내가 이거는 알 수 없어요. 판별식으로는. 그래서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얘랑 노상관이라는 말이야.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두 근이란 얘기 나왔으니까 뒤에 볼 필요도 없어. 이쪽은 볼 필요 없어. 이것만 보고 얘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중근의 개념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0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판별식 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음수겠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요. 얘는 양수다 음수다. 양수여야 되지. 왜? 둘 다 음수니까.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그러면 둘 다 양수인 경우와 둘 다 음수인 경우 말고는 뭐인도? 부호가 서로 다른 거. 두 근의 부호 다른 거.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니? 얘 앞에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알파와 베타가 부호가 다르니까 두 개 서로 곱하면 어떻게 되니? 음수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쉽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자, 두근이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기본적으로 깔리셔야 되고 둘 다 양수니까 양수 두 개를 더했으니까 0보다 크다. 너무 당연하죠. 양수와 양수로 곱했으니까 0보다 크다. 그렇죠? 그다음 두근이 음수다. 음수와 음수를 더했으니까 음수다.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부호가 같기 때문에 양수가 되더라. 그래서 구분해서 조건들 정리할 수 있겠지, 그지? 괜찮죠? 자, 자, 2차 방정식 근의 분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근의 위치, 뭐 관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보시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D라고 하고 fx 함수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면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떤 상황이냐면 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P라는 것보다 이 알파, 베타 두 근이 둘 다 더 크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면 자, 일단 판별식은 뭐라고? 0 이상이다. 자, 이거는 이해하죠? 알파, 베타 두 근이 나와야 되니까. 근이 일단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P보다 크다, 작다를 판단할 수 있지. 어? 크다 작다를 판단하려면 나와야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P보다 크다 작다를 할 수 있노? 그지? 자, 그래서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FP가 양수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얘는 뭐냐면 P1 대 함수값 어디요? 그래프가 요 위에 있잖아. 그지? 0보다 위에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는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그러면 쌤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이해를 했지. 그럼 얘는 왜 붙을까를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쌤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 자, 판별식 0보다 크죠? 그림 보면 자, FP가 뭐예요? FP가 P일 때 함수값이 뭐고? 양수에 존재하잖아요. 이 두 개만 가지고는 얘가 될지 구분이 안 가잖아. 그치?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얘가 뭐냐면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뭐예요? 우리가 대칭축이죠. 그죠? 우리가 함수에서 2차 함수에서 대칭축의 방정식 뭐고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잖아요. 이제 축이 뭐다? P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이 축이. 그래야 뭐다? 이 두 개의 근이 알파, 베타가 P보다 커진다. 이 말이야. 축이 P보다 작으면 알파, 베타 두 개 나오고, FP가 양수지만 어떻게 되노? P보다 둘 다 작아진다. 그래서 반드시 이 조건을 챙겨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방금 했는 거랑 똑같잖아.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면 추가된다고 보기도 바뀔 게 얘밖에 없는 거지. 에다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어떻게 된다? P보다 작다. 얘만 바뀌어주면
자, 요게 1번 상황이고 2번 상황이라면은 요거를 1번 조건, 2번 조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지?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요거는 또 굉장히 쉽습니다. 자, 얘를 지울게요.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여기에 P가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니? P일 때의 함수값이 뭐예요? 음수이다. 끝입니다. 끝이에요.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셈, 판별식 안 봐도 돼요? 판별식 안 봐도 되죠. 만약에 판별식이 음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 근이 없으니까 P의 위치를 뭐 끼워 넣을 데도 없습니다. 그죠? 0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근이 하나밖에 없는데 뭐 두 근 사이 P가 어떻게 올 겁니까? 맞죠? 불가능하다. 판별식을 살펴볼 필요 없다고. 됐죠? 어. 괜찮니? 만약에 자 근은 이렇게 나오는데 P의 위치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지 않다 그러면 여기 있어도 뭐고 FP가 어떻게 되니? 양수잖아. 위에잖아.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어도 P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P일 때 함수값 주고 여기 양수잖아요. 0보다 위에 있잖아요. 위에서 만나기 때문에 뭐 딴 거 볼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만 음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하겠구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유형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을 해봅시다. 자, 유형이 지금 뭐 열 몇 개 정도, 아니, 제법 있네. 제법 있네요. 20개, 20개 유형이네요. 오늘 다 마무리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암튼 하는 데까지 찬찬히 갈게요. 어차피 우리 토요일 수업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복습의 개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다진다는 개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급하게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1번 유형을 봅시다. 그래프를 이용한 부등식 풀이. 문제 1000번. 자, 2차 함수 fx하고 gx가 이때입니다.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네, 너무 쉽죠, 이거는. 자, 별거 없습니다. 이게 뭐 그래프 나오면, 어려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뭐, 그렇게 힘들어 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요렇게랑, 그 다음에, 요렇게, 뭐, 요렇게 비슷하게 그냥 그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다, 치자. 자, 그리고 그때 위치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고. 그래서 여기 2, 3. 그 다음에 이거 덧대서 여기 뭐 4는 이건 큰 의미 없지 않나? 그지?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얘가 fx고요. 그 다음에 위로 볼록 그래프가 얘가 gx입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데요? fx가 gx보다 큰 구간을 원한단 말이야. 그러면 fx가 gx보다 큰 구간을 색깔로 표시해보면 어떻게? fx가 gx보다 크잖아. 여기가. 여기가 같아지는 지점이잖아. 그 다음에 fx가 gx보다 여기는 작죠? 더 밑에 있죠? gx보다 밑에 있잖아. 그 다음에 fx가 다시 커지는 순간 어디?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지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 녹색으로 표현된 구간을 내가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x가 어디? 2보다 어떻게? 작을 때. x가 2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뭐? 3보다 클 때. 요게 내가 원하는 조건, 얘를 만족하는 x의 구간이다. 해 구간이라고. 알겠죠? 네. 별거 없잖아요. 그래프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만 찾아서 그때가 어디까지일지만 판단을 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림 조금 이거 그림 그리자 이거 뭐지 싶지만 알고 보니까 별 내용 없죠. 그죠? 그래서 쌤이 니들한테 자꾸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래프 문제가 절대 어렵지 않다고요. 이 안에 정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줄글로 나온 문제보다 더 간단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래프 머리 아파, 그래프 하기 싫어, 어려워 라고 하고 이거 자꾸 연습 안 한 학생들은 엄청 쉬운 문제인데 계속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되게 쉬운 문제. 눈만 똑바로 뜨고 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어려워한다라고 하면은 자꾸 기본 점수로 이제 날려먹고 시작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림 문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유형을 한번 봅시다. 대표 유형 100이 아니고 1003번이구나. 2차 부등식이 해가 저렇대요. 자, 2차 부등식을 일단 봅시다. 2차 부등식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크다. 자, 이거 내가 그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간에 해 구간이 저렇게 나오려고 그러면은 뭐 안 만나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할게요. 얘 인수분해가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플러스 5 x 마이너스 3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5구나 여기가 3이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크다니까 5보다 작을 때 3보다 클 때 그래서 x가 예? 마이너스 5죠. 정신 나왔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어떻게? 3보다 클 때, 여기가 해구환이 된다는 말이야. 그지? 되겠지?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자. 해구간 뭐랬니? x가 문제에서는 이렇대. 그럼 당연히 뭐고? 알파가 마이너스 5고, 베타가 3일 수밖에 없잖아요. 끝났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 얼마? 마이너스 8. 답은 1번 마이너스 8.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138쪽에 문제를 한번 봅시다. 1008번 문제예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저렇대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똑같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2차 부등식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마이너스 4 이상 그 다음에 2 이하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그림 그리지 말고 이번에 한번 해보자. 그림 그리지 말고 한번 해보자. 자, 사이 값이다. 0보다 작다니까 어떻게 되겠노?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조건은 해만 줬지 이 앞에 계수에 대한 얘기 없잖아. 그럼 계수 얘랑 얘랑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됐지? 그럼 나는 뭐다? 얘를 구한 게 얘고 얘를 보고 만들어낸 게 얘면 야랑 야가 서로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됐니? 응. 그럼 이제 뭐고 비교를 하자. 얘는 뭐고 전개된 형태고 얘는 인수분해된 형태니까 얘를 전개를 하면 되잖아. 그치? 맞죠? 전개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2x 제곱에 플러스 2x에 또 2니까 플러스 4x 될 거고 마이너스 8에 2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는 뭐라고? 4라고 B는 마이너스 16 끝나붙잖아요. 됐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A 빼기 B니까 뭐야? 4 빼기 마이너스 16 해서 20이다. 됐죠? 안 어렵죠?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자, 그 다음에 4번 유형. 자, 요런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봅시다. 뭐라? 방금 우리가 3번 유형에서 한 거랑 뭐 다를 게 있나? 선생님 볼 때는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양념이 살짝 묻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 자체는 똑같아요. 자, 봅시다. 1013번 문제를 보시면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요렇대요.
요렇대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거 그림 안 그리고 한번 했었잖아. 그지? 맞지? 얘가 해니까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래 하시면 되잖아. 그지? 근데 나는 얘의 개수를 모르는 상황이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없으면 다행이다만 있어도 나는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그냥 A로 두겠다고. 괜찮니? 이해됐어요? A로 뒀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뭔데요? f2x가 0보다 작다를 구하랍니다. 자, 얘가 지금 현재의 fx의 모양이잖아요. 그죠? 요게 fx의 모양입니다. 그러면 f2x는 뭘까요? 요게 fx잖아요. 요게 fx라고. 그럼 f2x는 뭘까요? f2x는 fx, x 자리에 2x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a에 2x 더하기 1, 2x 빼기 4 얘입니다. 됐죠? 그러면 얘를 f2x는 0보다 작다니까 그럼 요거만 0보다 작다 해주면 되잖아. a에 2x 더하기 1, 2x 빼기 4 얘가 2를 묶어낼 수 있죠. 2를 묶어낼게요. 그러면 2a에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녀석은 해 구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잖아요. 작다니까 사이로 잡아주시면 되죠. 됐나요? 그래서 해 구간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요리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유형을 한번 봅시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다.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으면 항상 뭐고 구간을 나눠서 우리가 계산을 했었었지, 그지? 자, 봅시다. 그래서 1018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x제곱에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 녀석의 해가 요렇대요. 그러면 알파 분의 베타의 값은 얼마니? 라고 물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내부가 양수인 구간 첫 번째 x가 얼마? 0 이상이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절대값 내부는 양수면 절대값 어떻게 풀리죠? 그냥 그대로 풀립니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이 요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해 구간을 구하면 마이너스 1에서 x가 2 사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지. 반드시 뭐다? 구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조건 뭐다? 그래서 답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가 1번 구간에서의 해가 됩니다. 알겠죠? 자, 다시 이게 이러한 이유는 이거를 쌤이 수직선상의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예. 뭐야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어디? 내가 구해낸 게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이렇게 구해냈어. 근데 야가 전제 조건이 뭐고? x가 0 이상일 때만 나는 쳐다보고 있다고. 자, 뭐 0이 어딘지 뭐 여기쯤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그거의 오른쪽.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쪽은 내가 쳐다보지 않을 거라고. 가려놓고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를 가려놨다고. 책으로 덮어놨어.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 여기가 뭐고 마이너스 1까지 갔는데 마이너스 2까지 갔는지 뭐 마이너스 100까지 갔는지 이게 의미가 있니 없니?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저쪽 부분을 내가 안 보고 있는 상황이다 말이야. 내 눈에 보이는 건 뭐 0부터 2까지만 보이잖아. 그래서 해구간이 0에서 2까지가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는 모르겠단 말이야. 뭐가 나왔는지. 알 필요도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지워져? 자, 요 상황이고 첫 번째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을 봅시다. 두 번째 상황을 보면 이제 어떻게 됐니? 절대값 내부가 양수일 때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음수일 때를 보자고요. 자, 절대값이 음수면 어떻게 되니? 절대값 풀 때 앞에다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온다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되니? x제곱에 마이너스 하나 달고 나오는데 마이너스 x가 나오는데 그 앞에 마이너스 하나 더 있어.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x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네. 얘는 수분해 됩니까? 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됐지? 그러면은 이거는 해구원이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실질적으로 해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x 0보다 작다를 보고 있으니까 0보다 큰 거는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0까지 그냥 잘라버릴 거예요. 그래서 요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러면 x 실수 전체로 봤을 때는 해는 요거랑 요거를 합치면 되겠죠. 맞지? 됐어요? 그러면 잘 한번 보면 0이란 부분에서 얘가 어떻게 돼요? 겹치죠. 0을 포함하고 0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고 딱 아구가 맞게 이어지잖아. 어디서? 마이너스 2부터 출발해서 어디 0까지 왔는데 다시 0을 포함해서 출발하니까 0은 그냥 아구가 딱 맞아졌어요. 잘린 부분이 안 보이게 딱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까지. 최종적인 답이 얘라고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가 해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알파가 얼마? 마이너스 2, 베타는 2, 마이너스 2분의 2, 알파분의 베타는 마이너스 1. 됐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다. 괜찮나? 할 수 있겠나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다? 우리가 계속 여러 번 반복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 우리 앞에서 안 배운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 절대값. 지금 추가된 내용은 절대값밖에 없는데 절대값 우리 이미 다 계속 기존의 방법대로 사용해 오던 것들이잖아. 음수이면 마이너스 붙이고 양수면 그대로 풀고. 그지? 별로 달라진 내용 없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방정식, 함수, 부등식 하는 방법들은 다 똑같단 말이야. 이게 지금 부등식으로 나와서 이게 부등호 사용되는 것만 차이점이 있지 나머지 전반적인 내용들 자체는 똑같은 게 반복입니다. 그래서 쌤 전에도 얘기했지만 함수는 풀 수 있어요. 방정식 풀 수 있어요. 근데 부등식 못 풀겠어요. 안 된다고. 방정식 풀 줄 알면 함수 풀 줄 알아야 되고 함수 풀 줄 알면 방정식 부등식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다음 유형을 봅시다. 140쪽으로 넘어가면 6번 유형 한번 봐봐요. 2차 부등식의 해가 한 개일 조건. 자, 우리가 부등식은 웬만하면 영역으로 나옵니다. 해가 한 개가 아니라 영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기본입니다. 근데 하나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만 나올 수 있을까? 자, 1021번 x제곱 빼기 4x 더하기 a란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자, 이게 2차 식이고 0보다 작다. 우라라라 어떻게 되니? 2차 함계수 양수니 음수니? 2차 함계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야.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된 상황이야. 근데
쌤이 x축을 몇 가지를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첫 번째에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많이 나오죠. 맞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해가 하나만 되는 게 불가능하지? 그러면 1번 케이스 아니다는 소리야. 얘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케이스를 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 얘가 뭐고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은 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근데 0인 경우가 여기 한 개의 포인트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해가 하나가 나온다를 만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 케이스다. 알겠죠? 왜? 도현이 왜? 눈 깜빡깜빡한 이유가 뭐고? 이해 안 됐어? 이해됐지? 어.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그 어디에도 나올 수 없죠. 맞지? 얘가 X축이었다 하면은 얘가 0인 거니까 그래프는 항상 0보다 위에 있잖아요.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얘도 지웁시다. 내가 원하는 건 딱 이 케이스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X축과 접해야 된다라는 사실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뭔데요? 우리가 판별식이 뭐여야 된다고? 그렇지, 0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얘를 판별식 넣었을 때 뭐 나온다고? 0 나온다고. 그럼 결론은 되게 간단해지잖아. 그지? 판별식 넣읍시다. 판별식 뭐예요? b제곱 마이너스 4 a 얼마고? 1이잖아. c 그쵸? 이게 0이다. 그럼 얼마? 16 빼기 4a가 0이 되면 4, 4, 16a는 4여야 될 거 아닙니까? 끝이라고 이게. 얼마 쉽노? 됐지? 차근차근 따져주면 니들이 모르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맞지? 내가 적재적소에 내가 기존에 배웠던 개념을 갖고 와서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설마 판별식 0이다, 접하는 게 판별식 0이다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판별식 0이면 접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알지만 지금 여기 와서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얘기라고. 그지? 우리가 옛날에 속담도 있잖아.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라는 얘기도 있잖아. 나는 이미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고 사용을 못한다는 소리야. 기억자, 뻔하게 힌트. 기억자랑 똑같이 생긴 낯을 보고도 기억을 못 떠올린다는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거랑 지금 현재 해결해야 되는 상황과 연계를 시키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7번 유형을 볼게요. 1024번 문제를 보시면 이것도 역시나 같은 문제입니다. 이거 유형을 왜 분리해놨는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같은 문제입니다. x제곱 빼기 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가 해를 갖도록 자 마찬가지죠. 이 경우일 거냐 이 경우일 거냐 이 경우일 거냐 우리가 경우수는 얘밖에 없잖아요. 맞지?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가 얘 말고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 얘 판별식 언제요? 음수요. 얘 판별식 언제요? 0이요. 얘는 판별식이 양수요. 그러면 이 녀석, 이 해를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언제라고? 얘라고 그랬잖아요. 맞지? 자, 보세요. 0보다 작은 거 있나 없나? 다 0보다 크잖아. 얘는 0은 있지만 0보다 작은 거 역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나올 수 없다고. 해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얘밖에 없다고. 그럼 결론은 간단해지잖아. 뭐? 판별식 양수 잡으라고. 판별식 양수 잡으라고. 끝이라고. 그지? 그럼 아까 방금 했던 문제랑 도대체 뭐가 다른데? 응? 똑같죠? 지금 사고의 과정이 똑같잖아요. 그죠? 맞지? 같은 유형이라고. 방금 6번 유형이랑 7번 유형은 같은 유형이라고. 자, 그 다음에 8번 유형 봅시다. 1024번. 2차 부등식의 모든 실수 x. 자, 2차 부등식 k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 모든 실수 x. 모든 실수 x. 그래서 성립하시라고. k 값의 범위를 찾아라.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뭐고? 그래프가 형태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지? 맞지? 그러면 누가 봐도 이렇게 되려면 2차 계수는 양수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K의 범위가 0보다 크다라는 게 1차적인 조건. 아래로 블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고 어떻게 돼야 되니? 판별식이 어야 된다고? 0보다 크다 작다? 작다. 이거 크다 했으면 쌤 또 깨물 뻔했다. 자, 판별식이 뭐다? 크다 작다 하는 거는 위치, 뭐 양수다, 음수다, 크기 이게 아니라 뭐고 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라고 했잖아. 안 만나니까 0보다 작다고. 됐지요? 이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자, K가 양수다. 일단 판별식, 이 녀석의 판별식 봅시다. 짝수 판별식 사용해서 틀린 학생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그래서 짝수 판별식, 짝근의 공식, 그 다음에 근의 공식. 이거 내가 확실치 않으면 하나만 외우라 했어요. 일반 근의 공식과 일반 판별식만 외우세요. 내가 근데 실수를 안 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짝근의 공식, 짝수 판별식 외워 두시는 게 조금 유리하기는 합니다. 시간적으로. 네, 근데 그것 몇 초 아끼겠다고 잘못해서 틀리면 점수 날아가는 게 더 아깝잖아, 그지? 네, 이걸 어떻게 틀리지? 지금 누구 갈구고 있지, 지금? 그러지 마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응? 그래. 그래. 예의 없네. 자, 그래서 봅시다. 그럼 판별식 뭐고? 짝근의 공식 쓸게요. 1차 함계수의 반 2K의 제곱 마이너스 AC. 네? AC. K 곱하기 8인데 좀 예쁘게 쓰자. 8K 쓰자. 이 정도는 좀 봐도 알았지? 요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작으라고. 그러면 얼마? 4K 제곱 마이너스 8K. 그럼 4K 묶으면 K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얘랑 상관없이 얘가 0보다 작다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겠니? 네. 제곱은 x와 제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판별식 예? 깜짝 놀랐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잖아요. 네? 그러면 짝수 판별식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아닙니까? 잠깐 갔다 왔어. 니 자꾸 외국 가지 마라. 여권도 없으면 자꾸 외국 가. 어? 꿈나라 가지 마라. 여기 가면 안 된다. 자,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여기가 요래 되니 뭐? 뭐라고? 0에서 X 아니고 K잖아. K 구해놓고 X 쓰고 있네. 2 사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구했던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뭐예요? 공통을 구해야 되는데 시작점이 같으니까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얘가 내가 원하는 K의 구간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데? 알파, 얘가 알파잖아요. 얘가 알파잖아요. 알파에서 베타라고 했으니 두 개 더 하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예요? 2죠. 됐죠? 깔끔하지? 자, 근데 진도는 깔끔하지 않네. 자, 그러면 8번 유형까지 8번 유형까지 해서 오도록 합시다. 자, 오늘 24일이죠? 그래서 됐나? 자, 숙제는 뭐다? 141쪽 유형 8번까지
여기까지 문제 다 풀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